네. 그 지난 시간에 내적까지 배웠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 하면은 개념이 끝날 것 같아요. 직선과 원의 방정식. 그 직선과 원을 배웠었는데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는 8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우리가 직선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울기고 하나는 지나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매우 쉬웠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고1 때 배웠던 건데 기하 배울 때, 벡터를 배울 때 기울기를 벡터로 바꿔서 생각할 거예요. 이게 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2라고 하죠.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기울기 2자리로. 기울기 2자리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만 벡터로 바꿔서 생각할 거예요. 무슨 벡터냐면 매우 쉬운 벡터인데 기울기가 2자리니까 이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가로 길이 1자리를 생각합니다. 세로 길이는 2가 되겠죠. 얘는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니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점에서 끝나는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벡터로 기울기를 대응시킬 겁니다. 이런 벡터는 무수히 많아요. 뭔 소리냐면 2, 4짜리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도 되죠. 뭐 3, 6짜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뭐 이상하지만 파이, 2파이 뭐 이런 걸 만들어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벡터 하나를 생각할 겁니다. 이 벡터랑 같은 벡터가 무수히 많을 텐데 위치 벡터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저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킬 수가 있죠. 그럼 종점만 생각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점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죠? 말 그대로 그냥 1,2라고 나타냈죠. 얘를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그 몇 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방향 벡터는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것도 되죠. 심지어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벡터들을 화살표 형태로 표현했을 때 기울기랑 평행하다라는 소리예요. 네. 뭐 이쪽 방향으로 평행하던 아니면 얘랑 정반대 방향으로 평행하던 이런 것들 중에서 그냥 가장 편한 숫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1,2가 제일 편해 보입니다. 네. 방향 벡터를 교과서에서는 U라고 쓰는데 저는 D라고 쓸 거고요. 방향이 영어로 디렉션인가요? 디렉션? 그래서 D를 가지고 와서 방향 벡터를 D라고 표현할 겁니다. 방향 벡터가 몇 개 더 필요하면 D1, D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을 표현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방향 벡터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나는 점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벡터에 대응시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식을 써볼게요. 그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하죠. 직선하고 평행한 벡터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D라고 하죠. 얘를 방향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보다 크기가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방향이 반대여도 상관없습니다. 직선 위에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A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 있겠죠. P라고 합시다. 매우 단순한 식인데 이 P점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P점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AP 벡터랑 D 벡터가 평행하죠. 그래서 식을 쓰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죠. P점이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 형태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개념은 이게 다예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t는 실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네.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네. 여러 가지의 문자가 나오는데 A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고 D 벡터도 방향 벡터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고요. T는 실수배니까 그냥 우리가 적당히 스케일을 조절해 주면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모르는 점은 P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변수에 해당하는 점은 P점밖에 없어요. 얘를 위치 벡터 형태로 그러니까 시점을 O로 일치시켜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벡터가 OP 벡터인데 스몰 p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 벡터가 OA 벡터인데 스몰 a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벡터는 OP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벡터인데 그럼 이런 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 벡터가 무엇이 된다? 이런 형태로 쓰여질 것 같아요. T는 적당한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 이 P의 X, Y 좌표가 있을 텐데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벡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교과서 87페이지에 보면은 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저 식이죠. 이 식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다 그 뜻을 알면 좋은데,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P 벡터의 종점이죠. P 벡터의 종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A 벡터만큼 간 다음에 방향 벡터에 실수배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A 벡터가 있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A 벡터만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벡터에 적당히 실수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P점이 이쯤에 있다고 하죠. 그럼 얘를 이만큼 실수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삼각형 더하듯이 해서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나타나고 OP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방향 벡터의 실수배만큼 더해서 삼각형 형태로 더해라. 그러면 무엇이 나타난다? 종점이 나타난다. 이 종점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된다 라는 거죠. 물론 t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더해서 이런 삼각형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 식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더할 때는 기준이 앞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죠. 얘는 이렇게 읽는 거죠. n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수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렇게 읽는 거죠. 네, 그래서 더할 때는 기준이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나중에 식을 좀 볼 때 편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 있는 거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88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파란색 박스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벡터 형태로, 벡터 형태라고 하는 거는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다가 성분, 좌표를 도입할 수가 있죠. 저 식을 성분 형태의 식으로 바꿀 겁니다. D 벡터를 A, B라고 하죠. 뭐 이게 나중에 쓰겠지만 A랑 B는 둘 다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A라는 고정점을 X1, Y1이라고 하죠. P점은 우리가 모르니까 X, Y라고 하겠습니다. X, Y가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바뀔 텐데 바뀜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립하는 식을 찾는 거예요. 그 식이 사실 이 식이죠. 예, 등호가 포함된 식이어서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인데 이 좌표가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위치 벡터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저 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자, p 벡터는 x, y죠. 성문 형태로 쓰면 a 벡터는 x1, y1이고요. 실습에 t 한 다음에 방향 벡터 a, b. 걔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 실습에 한 거랑 덧셈은 뺄셈은 그냥 각각 성분, 좌표끼리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좌표가 같다라고 봐도 되고 종점이 같은 벡터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무튼 x끼리 같고 y끼리 같으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할 건데 위에도 t, 아래도 t가 있죠. t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이런 식이 나오죠. 여기서 t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t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얘는 그 미적분 배울 때 좀 더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데 아무튼 매개 변수가 영어로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같으니까 없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얘라고 쓰는 거예요. 얘를 싹 가리고 얘는 얘.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을 보고 파악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뭐 당연한 소리지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고 있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당연한 소리지만 x의 1차식, y의 1차식, 나머지는 다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x 빼기 x1, y 빼기 y1이 있으니까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어디에 있다? x1, y1이다. 체크하셔야 되고 이 x 빼기 x1, y 빼기 y1 아래에 숫자가 있죠. 얘를 a, b라고 썼을 때 저 a, b라는 벡터가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다를 체크해야 됩니다. 형태를 보고 어떠한 점을 지나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x 앞에 개수가 1이고 y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되고요. 형태를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t가 숨어져 있다고 했었죠. 네. t는 매개 변수 형태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고 싶을 때는 는 t라고 한 다음에 x는 y는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변수 t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죠. 요즘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a분의 b분의라는 기호를 쓰기 위해서 a로 나누고 b로 나누기 위해서 a랑 b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88쪽 아래에 보면은 a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a가 0인 경우는 세로 직선 기울기 무한대짜리 직선이 표현이 되고 b가 0이면 가로 직선 기울기가 이렇게 0인 그런 직선이 표시가 된다. 그럼 a도 b도 둘 다 0이 아니면 기울기 0짜리 기울기 편의상 무한대짜리라고 하면 얘를 제외하고 기울기가 양수값이나 음수값을 가진 애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88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최종적인 식을 보고 어떠한 점을 지나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죠. 예제 1번 바로 볼까요? 예제 1번. 예제 1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니까 이런 직선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죠. 1,3을 얘라고 하고 2, 빼기를 얘라고 하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지금은 고1 때 배웠던 걸로 구하자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 벡터의 우선 방향 벡터를 알아야겠죠? 방향 벡터는 구하기 쉬운데
얘로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벡터로도 상관없는데 지금 두 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의 차이로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 벡터는 좌표를 뒤에서 앞에 걸 빼주면 되겠죠. 1, 빼기 4가 되겠습니다. 얘를 D 벡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1, 빼기 4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사실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죠. 어차피 얘가 무엇인지 알면 되니까. 방향 벡터 구했고요. 지나는 점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아무거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A를 선택해서 식을 만들어 보죠. 저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X 빼기 X 지나가는 점하고 Y 빼기 Y 지나가는 점하고 방향 벡터의 성분 있죠. X 성분으로 나눠주고 Y 성분으로 나눠준 다음에 등호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B점을 선택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B점을 선택하면 여기는 2가 되죠. 그러니까 빼기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식을 정리해보면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그냥 좌표의 차이를 구해서 방향 벡터를 구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나가는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예제 1번의 내용이었고요. 넘어가 볼까요? 90쪽인데요. 90쪽. 여기에 써놨듯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그 평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다뤄봤어요. 지금 기울기를 가지고 오고 기울기랑 평행한 벡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는 수직 개념을 가지고 수직은 각도가 직각이라는 소리죠. 저 직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죠.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평면상에서 생각하면은 직선이 하나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은 하나는 아닌데 많이 있는데 아무튼 기울기가 하나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랑 수직인 기울기가 딱 하나로 결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저 수직 개념 기울기가 하나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식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선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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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생각할 거냐? 이 노란색, 주황색 직선의 평행한 직선을 생각할 거예요. 이런 벡터요. 네, 이런 벡터를. 다른 말로 하면 흰색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인 벡터들이죠. 수직인 벡터. 이 벡터들을 어떻게 하자? 시점을 원점으로 다 일치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수직인 벡터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계산하기 제일 쉬운 벡터를 하나 가지고 오자라는 거죠. 이 수직인 벡터를 이루는 말은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 법선은 영어로 normal이라고 한다. normal. 얘는 뭐 표준적이다라는 뜻인데 보통이라는 뜻인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아무튼 이게 한자로 번역되다 보니까 좀 이상해진 건데 아무튼 이 앞 글자 n을 따와서 흰색 직선이 하나 있으면 이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n 벡터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법선 벡터죠. 몇 개 더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표기할 겁니다. n1 벡터, n2 벡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선 벡터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평행하다라는 개념에서 방향 벡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수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법선 벡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해보죠. 자,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점을 여기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흰색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하나 가지고 와요. 뭐 이렇게 가지고 올까요? 이렇게 얘를 n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점이 하나가 있죠. 직선 위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고정된 점이라고 하죠.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P가 있습니다. P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랜덤한 점이죠. 그래서 X, Y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찾을 건데요. 항상 성립하는 식은 이겁니다. P점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AP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죠. AP 벡터랑 N 벡터랑 항상 수직이죠. 왜냐하면 AP 벡터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선분처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N 벡터가 법선 벡터로서 흰색 직선의 수직인 벡터였으니까 항상 이 주황색 벡터랑 흰색 벡터는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라고? 자, 그러면 쓰면은 좀 옆에다 쓸까요? 네, 이게 수직 기호죠. 벡터가 수직이다.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소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90도다라는 소리고, 그럼 내적을 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식을 바꿔서 쓰면 얘가 돼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평행 개념을 가지고 등호가 포함된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수직 개념을 가지고 등호가 포함된 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나는 점 A고 법선 벡터가 N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변수는 P밖에 없습니다. P의 좌표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쟤를 이제 잘 풀어서 쓰면 되는데, 뭐 풀어서 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똑같이 해봅시다. 얘는 OA 벡터여서 스몰 a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는 OP 벡터여서 스몰 p 벡터로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원점을 다 O로 일치시키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벡터의 수직 개념을 가지고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얘를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저 식에다가 지금 좌표를 다 설정해 놨는데, 좌표를 대입해서 성분을 대입해서 x, x1, 뭐 y, y1, n 벡터로 표현된 식으로 이 식을 바꿀 거예요. 자, n 벡터를 a, b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저 식에 대입을 해보죠. 이 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는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뺀 거니까 이런 애가 되죠. n 벡터는 a, b예요. 위에 아래 벡터를 내적하면 성분끼리 곱한다는 거였죠.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게 수직 개념을 가지고 만든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식 형태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x 앞에 개수랑 y 앞에 개수로 무엇을 만들면, 벡터를 만들면 그 벡터는 이 직선의 수직인 벡터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여기까지 정리하고 더 정리 안 하더라고요. 이게 90페이지 파란색 박스의 내용입니다. 이 식을 보면 그 고1 때 배웠던 식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전개해 볼까요? 고1 때 얘를 뭐라고 배웠어요? 얘를 그냥 더하기 C로 배운 거죠. 사실 이 C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C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형태의 식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형태에서 x 앞에 개수랑 y 앞에 개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직선의 수직인 벡터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여기서 하나를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뭐 식을 어떻게 바꾸더니 상관없는데 이 식을 바꿔볼게요. 이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A랑 B가 다 0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식을 이렇게 바꾸면은 얘가 어떻게 보여요? x1, y1을 지난 직선처럼 보이고 B랑 마이너스 A가 보이죠? 얘는 뭐처럼 보여요? 이 직선의 수직인 벡터로 보여야 됩니다. 이 직선의 수직인 벡터.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였어요? A, B였죠. 얘는 저 직선의 평행한 벡터고 얘 식 쟤랑 똑같잖아요. 얘는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식을 만든 것처럼 보이죠? B, 빼기 A는 무슨 벡터예요? 수직인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적을 하면 0이 나오죠. 당연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이 벡터의 어떤 벡터? 수직인 벡터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얘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x 성분이든 y 성분이든 한 곳에 마이너스 부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항상 이 벡터랑 수직인 벡터가 만들어져요. 수직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적하면 여기 나오죠. 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돌린 다음에 x 성분 앞에 부호를 바꾸면 얘가 되죠. 네. 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를 가지고. 그 반지름 5짜리 원인데 3, 4, 5짜리 직각삼각형을 여기다 만들 수가 있죠. 이 직각삼각형을 원의 둘레를 따라서 90도 회전시킬 겁니다. 90도.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90도 간 곳에 위치하죠. 얘도 90도 회전된 위치로 이동해서 이 흰색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지금 흰색을 90도 회전시킨 겁니다. 그럼 길이가 3, 4, 5였는데 회전시켰으니까 마찬가지로 길이가 3, 4, 5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3,4예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림 보는 거 보면은 빼기 3,4죠. 빼기 4,4. 네. 이 흰색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연장해서 직선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3분의 4죠. 주황색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연장을 해서 직선을 만들어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예요? 빼기 4분의 3인가요? 고1 때 배웠는데 직선 두 개 곱했을 때 기울기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하면 수직관계죠? 그 수직관계가 그냥 이 그림상에 나타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나오죠.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아까 설명했듯이 얘 자리 바꿔서 한 곳의 부호를 바꿔주면 수직인 벡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처음에 설명했을 때 기울기를 가지고 이런 벡터를 만들었는데 반대로 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이런 기울기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흰색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90도로 돌린 건데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3에서 뒤에 음수가 붙은 애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2차원에서만 성립하는 특수한 성질입니다. 3차원 가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평행 개념을 가지고 직선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수직 개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1쪽에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이 있어요. 얘는 되게 쉬운데요. 그림을 그려보죠.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에 대응되는 방향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방향 벡터가 평행하면 되겠죠. 물론 방향이 정반대여도 상관없습니다.
평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직선의 수직인 벡터가 있을 텐데 직선의 수직인 벡터도 평행하면 되겠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방향 벡터가 평행하거나 법선 벡터가 평행하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일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마찬가지로 방향 벡터끼리 비교하면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이 나와야겠죠. 방향 벡터끼리 각도가 90도가 돼야 된다. 내적하면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직선의 수직인 벡터, 이 직선의 수직인 벡터, 이 두 개를 생각했을 때도 직각이 돼야겠죠. 그래서 방향 벡터끼리던 법선 벡터끼리던 수직이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벡터끼리 수직이든지 법선 벡터끼리 방향 벡터끼리 평행하든지 법선 벡터끼리 평행하든지 하면은 직선 자체가 평행하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 4번 보죠. 문제 4번. 문제 4번은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와 있죠. 네, 두 개의 식이 나와 있는데 1번 질문은 평행하다, 2번 질문은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 두 번째 식에 이쪽 부분 식을 바꿔줘야 돼요. y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y앞의 개수를 플러스 1로 바꿔주려면 위아래 마이너스를 1씩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식을 바꾼 상태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식 자체가 분수 형태의 식처럼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다? 평행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에서 다 앞에 개수가 1입니다. x 앞에 y 앞에 개수가 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k, 3이 직선의 평행한 방향 벡터를 나타내고요. 여기에서는 3, 빼기 6이 직선의 평행한 방향 벡터를 나타낸다.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려면 방향 벡터가 평행하면 되는데 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랑 얘랑 같아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려면 방향 벡터가 수직이면 되니까 내적 관계 0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건 상당히 쉽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92페이지에 원의 방정식 있죠? 원의 방정식까지 하죠.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결과가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 사실 얘는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의 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사실 고1 때 봤었죠.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식이 나와요. 걔를 그냥 벡터 형태로 간단히 표현해보자 하는 겁니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텐데 아무 점이나 잡아서 x, y라고 하죠. 뭐 웬만한 책에서 그렇게 나올 텐데 그 거의 원점이 이 원 바깥에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OC 벡터가 고정된 형태의 벡터죠. 그래서 스몰 C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OP 벡터는 스몰 P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P가 원위를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했을 때 P 벡터가 계속 변해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마찬가지고 등호가 포함된 식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등호가 포함된 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사용될 것은 반지름이 일정하다. 원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겠죠. 그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식을 쓰는 건 상당히 쉬워요. 여기 첫 번째 벡터 형태로 식을 쓰면은 이게 끝이에요. 고정된 점으로부터 떨어진 점까지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다. 저게 끝입니다. 저 식을 뭐 스몰 p, 스몰 c가 포함된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의 제곱을 해주죠.
크기의 제곱을 하는 거는 크기의 제곱을 내적 형태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좌표를 다 도입해 놨죠. 원점은 당연히 0,0이고요. 성분 형태로 여기 대입해서 식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쓸까요? x 빼기 x1, y 빼기 y1. 얘가 첫 번째 벡터죠. 두 번째 벡터도 똑같은 애입니다. 그럼 얘를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한다. 그러면은 제곱제곱식이 나오죠.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네.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원의 방정식을 벡터 형태로 표현한 식이 뭐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몇 개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문제 하나 풀어봐야겠죠? 문제 5번. 문제 5번 보면 중심 나와 있습니다. 빼기 2,3.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래요.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실 중심하고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사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싶은데 4인가요? 4? 얘를 굳이 아까 그 벡터 형태로 표현하자면 반지름이 3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AP 벡터의 크기가 4다. 또 스몰 p에서 스몰 a 벡터 뺀 의 크기가 4다. 뭐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반지름이 2네요. 2. 자, 2로 수정. 자, 2. 네, 수정. 자, 2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풀어봤습니다. 진도는 다 나간 것 같고요. 오늘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평행 개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야 되고요. 형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수직 개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었고 형태를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점을 지나는지, 이 경우에 평행한 벡터가 어떤 벡터인지, 어떠한 점을 지나는지 직선의 수직인 벡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얘는 사실 뭐 거의 배운 게 없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대략 맞죠?